하나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리스토리 TV 윤숙입니다. 오늘은 산업 안전 분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행복안전,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대표 산업 안전지도사 안홍기님입니다. 안전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여러 분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복안전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 안동에서 오셨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예. 먼저 그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전지도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대표님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행복안전 회사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산업안전지도사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지도사는 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장 이슈가 많이 되죠. 네. 건설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네. 기계안전 4개 파트고 네. 우리가 산업안전지도사는 네. 기업에서 그리고 건설 현장, 제조업에서 산업안전 관련해서 재해를 줄이는 산업안전 전문가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저는 회사 소개도 좀. 저희 네. 회사는 네. 경상북도 안동, 도청, 신도시에서 네네.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업무를 하고 네. 있으며 특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그리고 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업의 컨설팅, 해체계획서 이런 네. 안전보건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는 특히 네.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예. 통일부 그리고 예. 울산남구청, 영주시의 네네. 실무자 교육을 네. 다녀왔습니다. 네. 그 대표님은 한 23년간 건축과 안전 분야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죠. 예. 네, 그래서 강의 또 안전 점검, 안전 컨설팅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50억 미만 사업장도 확대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50인 또 50억 이상 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우리가 대표님 그리고 우리 경영 책임자가 근로자,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 경영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되고, 두 번째 위험성 평가입니다. 최초 위험성 평가, 상시적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적격 수급인 선정, 네 번째 교육 훈련, 다섯 번째 안전보건 법령 이행 점검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들 요즘 힘드시죠. 결국에는 저희 같은 우리 산업안전 전문가에게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결혼 얘기 바로 들어갈까요? 예. 그 결혼은 선택, 뭐 연애는 필수, 이런 또 노래 가사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요즘 그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이 또 비혼, 만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혼자 살아도 된다, 뭐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데,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 연애는 뭐 선택, 결혼은 필수, 결혼은 필수, 연애는 선택.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김연자 가수, 그죠? 아모르 파티 뭐 후보들이 나오는 노래인데, 요즘 그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한 분이 많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뭐 자녀, 양육,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그런 개인주의,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누군가가 동반자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연애는 선택이지만 결혼은 필수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학기 출산율이 작년에 0.7까지 떨어지고 또 4분기 때는 작년 4분기 때 0.65까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굉장히 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또 출생률이 떨어지고 또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국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이것을 좀 합심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대책 마련이 참 시급하거든요. 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작년도 0.6으로 내려왔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작년에 0.7이 지금 0.6으로 그렇게 그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많이 오죠. 첫 번째 우리 맞습니다. 군대, 그죠? 네. 우리 군입대 자원도 모자랄 거고, 두 번째 교육의 항폐화. 결국에는 학생들도 없어지고 선생님들도 없어지고 결국은 학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노동. 우리 농촌 인력도 많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농촌 인력도 그렇고 우리 경제적으로 뭐 근로자, 건설업체, 제조업체 많은 경제적 노동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과연 될까? 우리 국가에서도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용을 안전화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고용 불안전한 걸 안전화하도록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여성분들의 뭐 어떤 지위나 어떤 사회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양육 문제가 되겠죠. 자녀들 양육 그리고 주택, 주거의 문제점이 해결돼야만 이게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아이가 주는 기쁨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잖아요. 정말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인데, 이 아이의 교육 문제, 또 양육 문제, 그리고 또 여성들의 경력 단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는 것을 좀 굉장히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낳는 즐거운 기쁨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 맞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인구가 사회적으로 진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여성분들을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기업에서도 재테크 근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지위적으로 출산 휴가를 내고 나서 다음 기회에 교육적으로 어떤 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뭐 짠다든지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뭐 출산율도 높이고 여성들도 어떤 사회적으로 진출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표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아이를 우선적으로 양육을 우선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엄마들은 대화를 할 때 사교육이라든지 또 입시, 정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엄마들은 내 아이를 어떻게 재밌게 이렇게 같이 놀 수 있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부 지자체에서 어떤 뭐 가정 보육원 그죠? 직장에도 보육원이 이제 인근에 사설돼 있죠, 개설돼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도 보다 그런 보육원도 짓고, 뭐 우리가 양육도 보육도 같이 일자리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2030 세대들의 트렌드. 딩크족 들어보셨죠? 그리고 연로족도 들어보셨죠? 이것이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요즘 연로족, 딩크족 결국에는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개발, 가치
그리고 맞벌이 하면서도 편안한 주의, 그죠? 네. 등산도 하고 외국에도 놀러 갔다 오고 결국에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힘들고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뒷받침해야 되고 개인의 노후에 되었을 때 자녀도 있으면 좋잖아, 그죠? 네. 결국에는 이런 딩크족도 네. 욜로족도 한 번 더 네. 생각해서 예.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예.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마련되는 그렇죠. 게 좋다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앞으로 뭐 100세 시대에 자식이 없을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되면은 그런 고독사라든지 외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식이 있으면은 뭔가 좀 안정되는 그렇죠. 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국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죠? 예, 그런데 국제결혼 예. 당연히 요즘 네. 전 세계가 다문화 다인종 맞습니다. 국가잖아요, 그죠? 예. 그 국제 결혼이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구 정책의 대안이 된다고 저는 주장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지금 추세가 전부 다문화 가정 추세잖아요, 그죠? 네. 근데 결국에는 제조업, 건설업 거의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도 예. 쉽사리 또 가정이 또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네. 우리가 제도적으로 복지 정책이나 네. 그리고 예. 어떤 차별을 안 주도록 그렇게 또 뒷받침돼야 같이 안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다문화 가정도 네. 결국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으로 네. 한 분야로 보면 예,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2024년 그 혼인 건수가 예. 19만 4천 건이었어요. 근데 그 다문화 그러니까 국제 결혼 건수가 한 2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하는데 근데 이제 한 12년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이 혼인 건수가 올라간 적이 없대요. 근데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중에 국제 결혼이 기여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 19만 4천 건을 20만 건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그 0.6이잖아요. 출산율이. 예. 그렇게 되면 한 12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2만 명의 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구 증감률을 생각할 때 본인이 들어오고 보통 자녀를 평균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2명 정도 낳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를 일단 2명 정도 생각했을 때 2만 명에 4만 명이죠. 예. 그럼 4만 명하고 10만 명, 거의 한 30% 정도가 국제결혼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 뭐 이민청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지금 필요로 하죠. 지금 국가가 소멸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 배우자가 들어와서 혈연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우리 다문화를 수용을 했을 때 굉장히 이 출생률이 높아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은 현실적으로 이 인구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마지막으로 대표님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예. 시작하려니까 끝나죠. 예. 네, 마지막으로 결혼을 고민하고 또 미루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기감이 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결혼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그리고 본인의 나이가 들어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애들도 양육의 기쁨 그런 것도 필요함으로써 네. 결국에는 결혼은 전제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안홍기 대표님을 모시고 젊은 층의 만혼과 비혼 문제 등 결혼에 관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모두가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축복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스트리TV 오늘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